그렇다면 오늘 상승 출발하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중동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는 상승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위태위태한 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연가스와 유가 양쪽 다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 시장은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시장의 동향도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스케줄 그리고 뉴스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소식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 발표된 지표로는 케이스-실러 도시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예상치였던 4%를 하야하는 3.4%가 나왔습니다. 또한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와 비슷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며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에서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념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윌리엄 총재와 마이클 바 부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소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됐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발효 직후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양국을 향해 휴전을 위반했다라고 비난하며 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이란이 카타르 주재 미군 기지를 공격을 예고한 이후 공격을 하면서 반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시작을 선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이 추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면서 휴전 위반을 주장한 이후 이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휴전이 여전히 위태로움을 보여줬는데요. 이란은 이를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쏜 미사일이 아니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폭탄들을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발표를 했고요.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중대한 위반이며 당장 조종사들을 귀환시키다라고 매우 이례적이고 직설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란에게 이스라엘은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않을 것이며 휴전은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휴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현재 양쪽 다 휴전을 위반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휴전이 깨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믿음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과도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기쁘지 않다. 로켓 한 발이었다. 이 친구들은 진정해야 된다. 물론 이란에 대해서도 기쁘지 않다라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위태하면서도 동시에 양쪽 다 미국의 협정 안에서 조금 더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청문회에 참석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서면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명확한 판단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또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서면 증언에서 관세 효과의 궁극적인 수준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정책 기조 조정을 고려하기 이전에 경제 향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실업률도 낮으며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낮다라는 긍정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결국 관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런 신중론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멍청하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그의 무능함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저번 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를 금리 동결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어저께 기준으로 미셸 보우만 총재도 7월 금리 인하를 언급을 했으며 그리고 윌리엄 총재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고비가 인도에서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힘조화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덴마크의 제약대기업 노보노디스크가 드디어 자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인도 시장에 맞춰 공식 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만 인구가 많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서 현지 소비자 구매력에 맞춘 인도 맞춤형 가격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인데요. 일단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주 1회 투사하는 주사제인 위고비를 5가지 용량으로 나누어 판매할 예정이고요. 위고비는 인도에서 만성체중 관리와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현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가장 낮은 용량인 0.25mg의 주당 가격은 약 4,000루피, 현재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는 미국의 주당 가격인 337달러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수준이고요. 하지만 지난 3월 인도 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경쟁사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40자료 가격인 3,500루피보다는 소폭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출시는 인도 국민들에게 더 넓은 비만 치료제 선택권을 제공하게 됐으며 지난주에 미국 심장학회가 세미글루타이드, 즉 위고비의 주성분을 심혈관 질환의 1차 방어선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한 직후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인들이 더 많은 이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노보노디스크 현재 1% 내외의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